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만간 잘릴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주호영 의원 등 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를 청와대와 상의하겠다. 청와대 여러분들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개각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곧 그만둘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여러분께 짧게 진성호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 덕택에 1억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37만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무료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경화, 정경두 두 장관의 해고를 시사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교 안보 라인 강요들의 해임 건의를 검토하라는 야당 의원 요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깊이 새기고 상의하겠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으로 보면 국무총리는 충분히 장관들의 해임 또는 임명을 대통령께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정권을 따지지 않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이 정도로 말한 것은 사실상 강경화와 정경두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세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강경화와 정경두는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호영 의원,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이 오늘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귀순 사건, 외교 성과 부족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국방장관, 외교장관이 무능하다. 제가 봐도 외교부 장관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국방부 장관은 국방을 하자는 건지 국방 해체를 하자는 건지 아리송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총리 권한에 따라 대통령에게 두 사람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묻자 이낙연 총리는 그렇게 답한 겁니다. 자, 윤상현 의원도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역시 목선 사건 관련 20일이 넘도록 변명만 했어야 되겠느냐, 안보라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물을 때도 이낙연 총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낙연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서 이처럼 공개적으로 옆에는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도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향했다고 말한 것은 곧 있을지도 모를 개각, 아마 조만간 있지 않을까요? 그때 강경화 정경두 라인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낙연의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일본 외교부 장관과 만나고도 했는데 일본이 대한민국에 이런 경제 보복을 할 동안 뭐 했느냐? 일본 대사관에 있는 외교부 관리들은 그동안 놀았느냐? 일본에 있으면요, 다 보입니다. 원래 외교부 관리들은요, 해외 대사관에 근무하게 되면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사강 대사관에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분야별로 정치, 경제, 문화 다 전공이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에 있는 경제 관련 공사나 이런 분들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아니, 정보를 조금도 몰랐습니까? 그리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SOS를 쳤을 때 그동안 뭐 했습니까? 늘 필요할 때는 불러서 미세먼지 가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무슨 병풍막처럼 커피 들고 걷고 이런 사진만 보여줬지 실질적으로 해준 게 뭡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금 존재감이 없습니다. 일본과 그렇게 적대화되면 주변국이라도 다 구워 삶아서 여론도 만들어 보고 미국과도 소통해서 자 미국 트럼프 정부로부터 한일 그리고 미국 한미 이런 동맹이다. 과거부터 정말 얼마나 긴밀한 관계였습니까? 2015년 위안부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도와줘서 해결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미국은 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에 대해서 워싱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마치 북한의 대변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대한민국의 경제는 제쳐두고 북한 김정은을 위한 그런 이야기만 한다. 매일 퇴짜 맞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경제 제재 완화 이야기만 한다. 이런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외교부 장관은 뭐 했을까요?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번에 북한의 목선이 내려왔을 때도 문제지만 새떼가 왔다고 전투기가 출격하고 지금도 그게 새떼인지 공군기인지 의문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국방부 장관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저 사람이 국방부 장관인가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언들을 엉망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을 갖다가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6.25가 김일성이가 일으킨 남침 맞냐고 물어보니까 백성주 한국당원이 물어보니까 사촌지 팔촌지 머뭇거리고 답도 못합니다. 자료를 뒤적거립니다. 그게 자료를 뒤적거릴 일입니까? 그리고 무슨 의도로 물으시는지 또 묻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런 질문 받으면 당당히 바로 네 북한의 남침입니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만도 못합니다. 머릿속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김정은 눈치 봅니까? 이처럼 무리를 계속 빚는 두 장관 강경화와 정경두 그리고 이번에 또 밝혀졌습니다. 목선 관련 브리핑 때 삼척한 인근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치 남의 말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그것 다 국방부 장관이 검증하고 알고 있었던 브리핑 내용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스스로 알아서 좀 나가 주십시오. 무슨 망신당하고 버티고 오늘도 정경두 장관은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묻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뭐 할 것이다. 추합니다. 추하요. 똑바로 하십시오. 어쨌든 오늘 이낙연 총리의 입에서 청와대와 개각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당장 하십시오. 당장.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지금 장관들이 엉망입니까? 지금 강경화와 정경두는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 하는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경화 장관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말 저 말 옮겨다니면 되는 겁니까? 내 소실은 없는 겁니까? 나의 전문성은 없는 겁니까? 외교부 관리들은 엉망진창입니다. 장관이 저렇게 줏대가 없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심심하면 사고가 터집니다. 여기서도 사고 저기서도 사고 지금처럼 외교부 대사에 있는 대사들이 징계를 많이 받고 잘리는 경우가 많은 경우를 봤습니까? 한두개가 아닙니다. 성관계 무슨 갑질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미국 전문가 일본 전문가들은 숨을 죽이고 있고 중국 전문가는 활개를 치는 모양이죠. 대한민국 외교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정경두 장관은 이미 군의 수장으로서 권위를 잃었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래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청와대와의 콘센서스도 일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쪽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렇게 해서 일부 언론 보도처럼 강경화 그동안 참 잘했다. 서울 강남 쪽에 어디 서초구나 이런데 국회의원 출마해라. 그동안 인지도 높아지지 않았느냐 이런 말까지 할까봐 걱정됩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염치가 있는 정권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